SNS에서 직접 디자인한 아이 옷을 팔다가 장사가 잘 돼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다른 곳에 없는 옷들도 많고 기존 고객들도 많아서 사업은 순항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디자인한 옷과 비슷한 디자인의 아동복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 쇼핑몰 홈페이지 레이아웃이나 가게 이름 로고 디자인까지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제가 힘들게 창업하고 꾸려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SNS라든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상담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업체의 뭐 컨셉이나 아니면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해서 굉장히 뭐 소송까지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예, 온라인 쇼핑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군이 온라인 쇼핑에서도 판매가 되고 소위 이야기하는 짝퉁, 위조 상품들도 판매가 버젓이 되다 보니 그로 인한 상표권 침해나 혹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법적 공방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 쇼핑몰과 굉장히 뭐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제품 디자인도 좀 따라한 것 같고 로고도 좀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좀 따라했다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을 상황인가요? 곧 이어서 말씀 나누겠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른 권리와 다르게 그나마 외관 이미지만으로도 침해냐 동일하냐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관 이미지만으로도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판단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 외관이 어떠한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좀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제 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신고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권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권리가 있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비슷비슷한 권리인 것 같고 지식재산권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지? 라고 하니 이 해당 권리들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특허권부터 가볼까요? 특허권은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인 거죠. 그리고 그보다 좀 약한 실용신앙권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존의 발명과 비교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그 용이성의 정도가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히 용이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난이도가 낮아서 발명의 정도가 굉장히 좀 쉬운 경우에는 특허에 이르지는 않지만 실용신안의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거죠. 특허가 기능성을 보호하는 거라면 디자인권은 신미성,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걸 보호하는 권리죠.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잘 아시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표장, 슬로건 등등을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로고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이때 상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된다라고 했는데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에 곧바로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곧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뭐 따라했다라고 이제 우리 상담자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제 이제 사진이라든지 제품을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예, 일단
아무래도 내 것을 베낀 것 같다.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 하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포털 사이트라면은 그 포털 사이트 측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과는 무관한 겁니다. 판매 중단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해당 페이지는 내리게 되는 거죠. 삭제가 되고, 그리고 삭제된 페이지의 소유주는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법원에 가봤는데 이러이러한 판결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판결이냐면은 내가 판매한 물품은 상대 그 판매 조치를 취한 그 판매자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해당 권리는 무효라는 판결문을 갖다 주어야 판매 중단 조치가 해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일단 상담자분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취해지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내 권리는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상대방은 그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권리 확인 심판이나 무효 심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권리 확인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상표가 등록 권리에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고요. 무효 심판이라는 것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무효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해당 권리가, 즉 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 해당 권리가 처음부터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니, 이러한 법원 판결문 가지고 오면은 상대방은 그 즉시 페이지 삭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요. 네이버 측에서는 최근에는 단순히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감정서 정도로는 족하지 않다라고 봐서 법원의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타인의 이런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면 그런 걸 막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직접 제작한 상품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 중국의 OEM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판매자 본인은 내가 중국에서 OEM 제품을 수입한 것과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혹은 디자인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내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일단 건건히 확인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만은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지를 최소한 확인하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 페이지 삭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